오늘은 한코마 채널의 구독자분들의 자녀분들을 위한 영상, 또 투자에 일찍 눈을 뜬 우리 10대 구독자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 준비했습니다. 설 연휴에 우리 세뱃돈 많이 받게 되잖아요. 유용하게 투자 종잣돈으로 삼아서 재테크 습관을 좀 만들어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인데요. 줄여서 청약 통장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은 나 이 집 사고 싶어요 하고 손드는 겁니다. 집 사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서 집 보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미 지어진 집은 그렇게 사고 팝니다. 근데 건설사가 새로 짓는 아파트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새 집을 새로 팔아요. 그래서 우리 분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티켓팅하듯이 청약을 넣어요. 우리가 티켓팅하려면 예스24 같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청약을 넣을 때 이 아이디 기능을 하는 게 청약 통장입니다. 원래는 미성년자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만 17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2년만 인정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오는 3월부터 인정기간이 5년으로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만 14세 생일날 만들어서 만 19세 성인이 되기까지 5년간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요. 제도는 오는 3월에 시행할 예정이지만 납입기간은 올해 1월부터 인정됩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면 지금 당장 가서 가입하시는 게 납입기간을 최대한 인정받으실 수 있겠죠. 청약을 넣을 때 가입기간이 길면 또 유리하죠. 청약 넣은 사람들 중에 집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집을 팝니다. 근데 청약통장을 오래 가입하면 점수를 더 받습니다. 가입기간 1년당 보통 1점씩 더 줘요. 우리 애가 15살 때 청약통장 만들면 20살 때 만든 애보다 5점, 가점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어떻게 만드느냐? 아이의 청약통장 부모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요즘 웬만한 은행 모바일 앱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부모님 소득공제에는 도움 안 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청약통장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말을 듣고 일단 만드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만들어 놓고 꼬박꼬박 붓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몰아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입 기간을 시작하는 거, 요거를 이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은 저축이잖아요. 이제 물론 청약통장도 저축의 일종이기는 한데 우리가 세뱃돈을 받으면 보통 일반 통장에 집어넣고 묵혀두거나 그냥 조금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 쓰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엄마가 맡아줄게 이래서 부모님들한테 세버리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 자녀들이 세뱃돈을 보관하는 통장을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파킹 통장이나 CMA도 아이들이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파킹 통장은 뭐고 CMA는 또 뭔가요? 파킹 통장은 사실 뭐 특정한 상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통장처럼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면서 어떤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수준의 꽤 높은 금리를 주는 그런 상품들을 부르는 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곳에서는 파킹 통장 쉽게 보기는 어렵고요. 인터넷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파킹 통장에 가입하면 뭐가 좋은가? 일반적인 통장을 쓰듯이 그냥 돈을 넣어놓기만 해도 뭐 적게는 한 연 2%대, 또 많게는 3%대의 이자가 지급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파킹 통장 말고 증권사를 이용하신다면 CMA에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CMA 통장을 만드시면 한 연 3에서 3.5% 정도의 금리를 주고 있거든요. 더구나 CMA의 특징은 이자가 불어나는 게 하루하루 다 찍혀서 내 눈에 바로바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생겼을 때 그냥 통장에 묵혀놓고 거의 붙지도 않는 이자에 실망하기보다는 내가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모았더니 하루에 야금야금 이자가 불어난다. 이런 경험을 아이들이 느껴보도록 하는 게 저는 저축 습관을 만드는 데도 상당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지점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가서 만들기가 어려웠지만 스마트폰으로 지금은 다 할 수 있죠. 마음에 드는 업체 골라서 파킹 통장이나 CMA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거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CMA를 활용해 보시는 거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주식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세뱃돈 재테크에 사실 주식 빼놓을 수 없죠. 미성년자 자녀분들이 주식에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워런 버핏 벅셔 해서웨이 회장이 주식 투자를 11살 때 처음 시작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워런 버핏은 아버지가 주식
주식 중개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거래소에서 놀면서 주식에 굉장히 익숙했다고 해요. 그래서 용돈으로 장난감을 사는 대신 주식을 샀고 그게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자녀분들 주식으로 경제 공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넣어야 되니까 이 기업 요즘 잘 굴러가는지 또 전망이 어떤지 뉴스 한 번씩 보게 되거든요. 또 주가의 움직임도 보고 돈을 어떤 때는 좀 잃어도 받다가 또 어떤 때는 달달한 맛도 받다가 하면서 또 투자 판단력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요즘 미성년 주식 투자자 정말 많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미성년자 주주가 75만 5천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청소년들 국내 주식은 기본이죠.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고요. 또 공모주 청약에 도전하는 청소년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주식 한 주 통째로 살 필요도 없잖아요. 뭐 0.1주 이렇게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경험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자녀가 주식 투자 시작할 때 부모님이랑 논의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좀 익숙한 기업을 골라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애플을 한번 고려해보시고 우리 집이 팰리세이드를 탄다 하면 현대차를 투자 후보로 한번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미성년자들이 많이 산 주식 뭐가 있나 통계를 보니까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또 해외에서는 테슬라더라고요. 정말 예, 핫한 종목은 우리 아이들도 마음이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익숙한 종목으로 한번 장기 적립식 투자를 시작해 보는 거, 저는 그것도 좋기는 한데 약간 생각이 달라요. 이 개별 종목들은 아무래도 등락이 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손실이 크게 났을 때 이 아이들이 동심을 좀 다치지 않을까, 오히려 좀 또 수익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이 주식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거 좀 마상 있는 거죠.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저는 투자의 큰 그림을 좀 그리게 해주려면 시장 전체를 사는 이런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수 ETF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면 미국의 S&P 500 지수나 나스닥 종합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사는 건데요. 코스피 지수만 보면 또 S&P 500 지수만 보면 내가 오늘 손실을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떤 거시경제가 돌아가는 거, 그리고 요새 주식시장이 이렇다더라 하는 거를 알려주는 차원에서는 이런 지수형에 한번 적립식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추천을 해봅니다. 주가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ETF라는 상품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라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증시가 잘 돼 갈수록 이 상품의 수익률은 계속 플러스로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S&P 500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ETF를 샀다 이러면 미국의 대형 우량주들의 전반적인 수익률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크 기업들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이런 성장주를 위주로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고르시면 됩니다. 중국이나 유럽, 일본 증시에도 각각 그 나라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들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ETF들을 국내에서도 다 사실 수 있거든요. ETF의 장점이 당장 큰 돈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세뱃돈 정도의 소액으로도 조금 모아가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트면 이 안에다가 부모님이 계속 돈을 입금해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증여될 수 있지 않나요?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로 돈 넣어주는 거 증여 해당합니다. 부모님은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되기까지 최대 4천만 원, 그러니까 10년에 2천만 원씩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건요, 이 주식 투자로 자녀분이 수익이 났거나 배당을 얻어도 여기에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대신 비과세 대상이라도 자녀 계좌에 돈 넣어주실 때 국세청에 신고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 안 했다가 4천만 원이 나중에 2억 원 되면 국세청이 2억 원 증여해 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세뱃돈은 이렇게 깐깐하게 증여의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코마 시청자분들은 다 이미 부자이시거나 이제 부자가 될 예정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증여세 규정이 이렇다, 그리고 금액이 정말 커지면 이런 경우에도
걸릴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두고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세뱃돈 재테크라고 쓰지만 사실 누구나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기초입니다. 그래도 몇 살 때 이런 투자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 워런 버핏 회장님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한코마 분들도 그리고 자녀분들도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테크는 정말 어렸을 때 습관 그리고 사회초년생 때 습관 이게 평생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습관을 잘 만들어 두면 평생 근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세뱃돈으로 좋은 투자 습관 만드는 방법들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로 신청만 하시면 저희 중고등학생 전용 경제신문 생글생글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구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남은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